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이번 범행에 앞서 1년 반 동안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태현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당시 현장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사건 한번 시작을 해보죠.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김태현 성범죄 전과 이범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 피의자 김태현 신상 공개된 이후로 여러 정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전과인데요. 전과가 3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모욕죄 벌금형이 있고, 그리고 성범죄가 2건인데요. 이게 예전 게 아니라 최근 겁니다. 2019년 11월에 집 근처 이제 강남에 있는 그 PC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요. 이게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정말 직전인데요. 작년 6월과 8월에 여고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게 그 음란한 어떤 그 녹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금형 받는데 올해 3월 19일에 벌금 200만 원형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번 이 사건 범행 불과 4일 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게 전과가 3건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부 다 재판이 없었어요. 3건 다 약식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 징후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JTBC 취재를 통해서 범행 당일 김태현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기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이 김태현이 흰 가방을 메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나오는 저 영상이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흰 가방을 백팩을 메고 손에는 뭔가 들고 있죠. 김 씨는 피해자 중 큰딸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큰딸이 자주 가던 곳으로 알려진 지하 PC방에서 15분쯤 머물다가 나왔고 이 세모녀를 살해하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때 이미 김 씨가 근처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이 가방, 왼손에 든 그 비닐봉지나 등에 맨 가방에 넣어놓고 있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데요. 이후 김 씨는 걸어서 5분 거리인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갔고요. 당시 아파트 CCTV에 따르면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이 사는 곳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곧장 피해자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인데 노원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범행 당시에 이 김태현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속속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증언,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도 최근 범행 20일 전에 아파트 관계자가 김태현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계단에서 저녁 6시부터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다리냐 물어봤더니 10층에 사는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계단에서 계속 쪼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주변 사람들이 상가에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상가에 앉아 있다거나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었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였다. 이런 목격담이 이어졌고요. 일단 김태현이 치밀하게 이렇게 집까지 찾아온 배경은 당연히 그 집 주소를 몰래 파악했기 때문인데 피해자가 실수로 인터넷 메신저에 택배 상자를 올렸는데 그 택배 상자에 찍혀 있는 주소를 찾아내서 그 주소를 따라서 계속해서 스토킹을 한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자, 교수님, 이 정도라면 말이죠.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내가 무시를 당해서 욱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김태현의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 지금 욱해서 우발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무시를 당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주요 동기 중에 하나였을 개연성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집요하고 아주 치밀하게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사리를 품었던 것으로 봤을 때 그 사리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출현했는가를 보면 만나달라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본인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 살해한 거다라고 동기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어떤 사리를 가졌던 고의, 살인의 고의는 이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부터 사실은 예비돼 있었다. 뭐 준비를 한 기간이 있었다. 검색 기록에도 보면은 뭐 급소라던가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검색된 내용들을 이제 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범행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도 예상을 하면서 흉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획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웃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집에 여성이 3명이 살고 있을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들어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몇 시간씩 기다리면 누가 제일 먼저 귀가하고 그다음에 누가 귀가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간에 밤늦은 11시까지 어떤 순서로 가족들이 귀가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2명을 먼저 살해한 것도 결국 마지막에 귀가하는 이 첫 번째 딸 어떻게 보면 그 목격을 위해서 그와 같은 순서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발적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보도를 보면 김태현 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에 김태현이 죽은 반려견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뭐 이런 글을 썼다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 김태현이 말이죠. 기자들 앞에서 일단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진술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일단 신상 공개되면서 이제 목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고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조금 더 공분을 사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마트에서 훔쳐서 범행에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 집에 있던 흉기 역시 함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끝난 뒤에 이제 자신의 몸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이 경찰 조사에서 그 이후에 자해를 시도한 이후에 갈증이 나서 이 냉장고에 있던 물과 우유, 맥주 등을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김태현이 체포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이 피해 여성이 발견 당시 외투를 입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동생, 큰 딸의 동생인 작은 딸을 살해한 뒤 5시간 동안 집안에 숨어있던 이 김태현이 피해 여성이 귀가를 하자마자 범행을 바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범행 전후에 이 김태현의 행적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한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3,600시간 넘게 이 게임을 플레이를 했고 범행 전날에도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2년 전에 김태현을 알바로 고용했던 PC방 한 점주가 김태현의 어떤 과거 지사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일단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그 PC방 점주의 증언과 어떻게 지금 김태현이 벌인 이 범죄 행각과 연결이 되는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겉으로 보면 온순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가끔 이제 본인의 뜻이 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과격하게 벽을 친다든가 그런 이제 불같이 화를 이제 내는 경우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불만이 쌓여 있는데 그게 본인의 컴플렉스와 연관된 불만이었던 것 같다 이런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중적이다 이런 면일 수도 있습니다. 온순하게 보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카메라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앞에다가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신병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처럼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미비한 사람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의지가 꺾어질 때
그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격분하는 모습 같은 것은 계속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도 자기 이제 블로그에다가 뭐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려견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3자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특이성, 예컨대 공감 능력의 부재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손 변호사님이 성범죄 전과 이범 이었고 또 이런저런 사전 징후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특히나 이제 이 성범죄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짓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앞서 있었던 이 처벌, 솜방망이 같은 처벌 이것이 가해자에게 이 김태현에게는 경고 메시지로 전달된 게 아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전혀 경고 메시지로 보이지 않고요. 어쩌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무시당한 게 유감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지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이제 그 처벌조차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도 높고 지금 성범죄 전력이 결국 마지막 이틀 동안 지금 피해자 집에서 뭘 했느냐와 상당히 유관하게 연관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면 이어서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죠.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